우리는 누구나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4가지 유형의 최악의 인간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필요할 땐 나한테 잘해주면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용해 먹고 나에게 더 이상 얻어갈 게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나를 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데 소시오패스가 다가와서 100의 능력치를 다 빼갔다면 그 능력치가 돈이든 일이든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나눠줄 수도 보여줄 수도 없으며 많이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때 상대를 버립니다. 더 이상 빨아낼 게 없을 때, 제일 약해졌을 때 버리죠. 최악의 인간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이 소시오패스와 같은 유형이 의외로 많아서 주변에서 보거나 직접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머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시오패스인 걸 잘 안 들킵니다. 자신을 잘 위장합니다. 그것이 소시오패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소시오패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거절을 거절하는 걸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의 퇴로를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왜 소시오패스에게 당할까요? 소시오패스에게 당하는 사람들도 중간쯤엔 알아챕니다. 당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쯤에서 한번 거절을 합니다. 이제 나한테 그만 얘기해라고 말하죠. 이때 소시오패스들은 애처로워 보이면서도 동정에 호소하는 표정을 잘 짓습니다. 내가 어렵게 거절했는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연민에 호소합니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건 내 거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하며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들은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절을 거절해버립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나를 착취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려면 거절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거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이나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부탁이나 요구를 한다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소시오패스가 맞습니다. 그때 거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게 만듭니까? 그래도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할 용기를 꼭 내야 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호구로 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탁에 대해 거절을 한 후 그 사람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것으로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술이 미숙해서 그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거절을 해보면
진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당장 관계를 끊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한번 점검해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둘째,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중 반대를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를 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세게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런 예리함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과는 달라.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과시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트집을 잡는 행동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이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숨어 있는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자신을 강하고 큰 존재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트집을 잡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그것은 무조건 틀렸어라고 긍정적인 점은 뒤로 제쳐놓고 부정적인 점만 부각시켜서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는 되도록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런 사람이 늘 주변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슬기롭게 대처하는 편이 낫습니다. 트집만 잡는 사람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 일도 되지 않죠. 누군가 획기적인 의견을 내도 한 사람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그 의견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특히 트집을 잡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름이 쏠립니다. 좋은 의견이라도 그냥 사장되는 분위기로 트집을 잡는 행동은 사실 파워게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꺾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트집으로 꺾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 기업이나 국가는 어느 곳이나 파워게임이 존재합니다. 그 구성원인 개인도 그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특히 직장 내에서는 파워게임이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파워가 있어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파워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조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트집을 잡는 사람은 그 트집을 통해 파워게임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안건을 제안할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리 응원군을 만들어 놓는다. 미리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도록 우군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회의에서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사전에 동의해 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발언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면 트집 잡는 한 사람의 힘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한다. 일단 누군가 내 의견에 트집을 잡으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 무조건 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평소 자신의 표정을 유지하면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트집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당당하고 단호하게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면서 건조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와 같이 어느 정도 호응해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해결법을 말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이렇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까다로운 사람, 예상치도 못했던 난감한 상황,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트집을 잡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고 침착한 표정과 태도를 유지해야 상대방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셋째,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지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입장과 상황이 달라지면 나에게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 가능하면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더 티를 내고 행동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컵을 떨어뜨려 주스를 쏟았다면 여기에서 주스를 쏟아버리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서 잔소리를 하거나 큰 소리로 핀잔을 줍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들춰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회의에 늦을 경우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당신 늦었군요. 그렇게 매번 늦으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심하게 말을 합니다. 잘못을 말하려면 늦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만 잘못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까지 관련지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반대로 실수를 습관처럼 반복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실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제는 좀 고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라고 비난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게 하고 싶다면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투의 말을 쓰기보다 제안하는 방식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형을 쓰는 대신에 제안형의 말을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조직 내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직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좀 더 일찍 제 시간에 출근했으면 합니다. 요즘 자주 지각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지각의 원인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해결할 방도를 고민하도록 제안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을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부서인데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인사를 했는데 본체만 채 지나가 버리거나 여러 명이 모여 대화하는데 내가 말할 때만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땐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가 살면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받았다는 느낌은 미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무시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득 느끼는 것도 힘든데 이런 느낌을 느끼도록 대놓고 무시한다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당하고 방치당했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본체만체하고 방치하는 것도 차별하고 냉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대방이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나를 간과하는 행동입니다. 간과란 내 행동의 변화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시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버릴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버려도 되는 관계면 내 마음에서 깨끗이 지우면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나도 무시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팀임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일 좀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도 친절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도 그만큼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됩니다. 도와달라는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된 사람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둘째, 예의를 갖춰 행동하고 상대의 행동을 살핀다. 조직 문화나 사회 문화에 맞춰서 예의를 갖춰 상대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서 행동해보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갖췄는데도 무시한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4가지 최악의 인간 유형들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시고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완전히 끊어버릴지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고 조심하신다면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